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회의 책의 제9장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과 제10장 인간의 유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마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의 원리, 두 번째는 복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업이라든지 카르마라고 하면 부정적인 카르마만 생각하는데요. 긍정적인 카르마도 있어요. 선행을 하면 다음 생에 보응을 받아서 좋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조상님들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그 자손이 로또에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선행에 대한 보응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카르마, 업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현상계의 일체의 것에는 극이 있다. 그리하여 양과 음의 두 면이 있는 것이다. 카르마도 예외는 아니다. 분명히 행위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으며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다. 만약 행위가 선이라면 그것이 연속됨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자연의 운행에 따라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카르마의 연속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행위가 사악하고 불순하다면 그것은 다스려져야 한다. 이런 다스림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카르마의 보복 법칙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내용을 이치적으로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 우주의 창조주, 신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각자 자신의 에고라는 고정된 시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데요. 신의 입장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이고 공명정대한 입장이고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신의 마음입니다. 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만 소중하고 이 사람은 덜 소중하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존재가 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생각으로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은 해쳐도 된다, 힘들게 해도 된다. 그런 마음을 품고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신의 마음에서 벗어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주의 흐름,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죠. 집착적인 마음, 부정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10장 인간의 유형, 여기서는 사람들의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한 이유가 전생의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속의 원리인데요. 전생에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현생에도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자기의 내향성이나 외향성이 극단에 다다라서 이기심이 나타날 때에 그때는 카르마적인 교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향적이고 비사교적인 성격의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여대생의 경우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겁이 많아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전생에 프랑스의 귀부인이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억제하고 때로는 매질까지 했다. 오해를 받지 않을지 욕을 먹지 않을지 하는 두려움이 그녀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려 현생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향적인 성격의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28세의 근면하고 내향적인 청년이 전생에 세일럼의 마녀 재판 때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멸하는 경향이 있고 친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얻은 지식을 남에게 전해주지 않고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으려는 충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전생에 억압당했고 박해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무의식에 남아있어서 현생에서도 내향적이고 비사교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과거 생에 퀘이커 교도로서 침묵의 행을 닦았다는 경우도 있고요. 침묵의 행이라는 것은 무건수행이죠. 무건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조용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매장 지배인은 친절함이 부족했는데 그가 전생에서 탐험가로 남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며 세속과 동떨어진 고독한 생애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사교적으로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냥함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향적인 성격의 사례이고요. 외향적인 성격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의 원리는 외향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뉴욕의 한 마술사는 누구와도 금방 친구가 되고 재미있는 희극을 연출해내는 재능이 있었다. 전생에 그는 모호크 계곡의 초기 이주민으로 살며 그 지방의 여러 이주민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영국 헨리 8세의 왕궁 소속 희극 배우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으로부터 지금의 유머 감각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케이시 파일에서 볼 수 있는 외향성의 모든 경우는 전생에서 여러 가지 외향적인 사회 활동을 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내향적 성격이나 외향적 성격이나 전생의 경험이 이어지는 연속의 원리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변화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어떤 한 영혼이 여러 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내향적으로 살게 되는 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 내향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영혼이 자기 스스로 외향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쪽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향적인 성격이 극에 다다르면 문제가 생겨요. 자만심이 생기고 자기의 외향성을 이용해서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이기심이 나타나게 되면 카르마 업보가 따르게 되고 자신의 극단적인 외향성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내향성이 자만에 찬 고독으로 향하게 될 수 있는 미묘한 위험을 품고 있듯이 극단적인 외향성도 사교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자칫하면 빠지게 되는 자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 자만에 찬 고독을 가지고 있대요. 자만에 찬 고독?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저 사람들하고 친해질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은 뭐 나하고 안 맞아. 친해져도 뭐 도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남과 나를 너무 가르고 혼자서만 살려고 하는 게 그것도 일종의 자만심이고 이기심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친밀감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외향적인 것이 분명히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내향적으로 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의 기준은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외향성의 문제가 자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교적이고 남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사귀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은 안 사귀고 이런 식으로 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그 외향성에 대해서 카르마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기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카르마가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다시 균형을 되찾으려는 투쟁이 시작된다. 이 과정은 시계의 추가 좌우로 흔들리듯이 계속되어 나가면서 마침내 영혼은 균형 잡힌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내향성과 외향성이 양극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음과 양이죠. 그런데 너무 음적인 것이나 너무 양적인 것은 그 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계추가 이 왼쪽 끝에 왔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끝을 향해서 가고 오른쪽 끝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방향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내향성과 외향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중심을 향해서 균형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외향성이 지나쳐서 카르마를 겪게 되는 사례가 여기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말이 많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뚱뚱한 몸매 때문에 여배우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실업계에 투신했다. 그녀는 미국 혁명시대의 전생에서 예능인이었고 사회적 인기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마음껏 즐겼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신념이나 이상을 희생하여 얻은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영적인 이해 없이 썼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좌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이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생에서 그녀의 성격은 매우 사교적이고 예능인이 될 수가 있었지만 용모가 좋지 않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능인이 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전생에 대한 카르마의 업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이해 없이 그런 표현의 재능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리딩은 경고한다. 그것은 뭔가 더 나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다. 만약 직업상의 야심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함이 수정되지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좌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사람의 재능은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에 따라서 현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 내면의 이기심을 교정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내면의 문제가 뭔지 알아봐라. 이런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재능이 아무리 많더라도 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내가 재능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왜 안 될까? 내가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이상하게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생의 자신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딩은 이 여성에게 성우가 되거나 아니면 어린이나 병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할 것, 그 밖에 무엇이든 그녀의 재능을 건설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은 일에 쓸 것을 권고했다. 전생에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이기적으로 쓰고 남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어서 현생에는 당신이 잘 되려고 해도 성공을 못하니까 반성하는 마음으로써 당신의 재능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카르마가 갚아지고 다음번의 삶에서는 좀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생에서 외향적 재능을 남용해서 현생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음가짐을 교정받고 있는 예가 있는데 개인 비서 노릇을 하는 49세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언제나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남들이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남이 해달라는 것 이상으로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교적이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인데요. 이 여성은 3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3번 다 남자가 사랑을 맹세하고도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리딩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여성이 전생에서 남에게 정중하긴 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였다. 자기는 만족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전생에서 그녀는 남들과 교제를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교제하기를 싫어했던 것이다. 현생에서는 가정 형편이 그녀 스스로에게 자기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도록 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불안정하고 내향적인 성격이 되었다. 그녀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들에게 전생에서 그 지배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전생에는 자기가 자신감 있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살았지만 그 성격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았던 대상들이 현생에서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 사람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필요한 인간이라는 의식과 내향적 성격이 그녀로 하여금 남에게 소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남들을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카르마의 수정적인 목적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 과거 생에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함부로 쓰였던 사교적 능력은 현생에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도 성실하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회에 순응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현생에 자존감이 부족하고 남들을 의식하고 억지로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 성격이 전생의 업보 때문에 현생에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내가 피해보고 살아. 그런 사람은 반대로 전생에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당차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선하게 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격을 통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남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남들의 냉담한 무시에 희생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징벌인 것이다. 인간은 뭔가 장애나 좌절로 교정적인 억제가 가해질 때까지는 한번 생겨난 경향이 자꾸만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타성이 극에 달하면 반대 방향의 운동이 유발되어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상태에 이른다. 이런 작용은 시계추의 진동처럼 균형이 잡힐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일단 전생의 외향적인 사람은 현생에도 외향적인 경우가 많고, 내향적이었던 사람이 현생에도 내향적이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극단에 이르러서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카르마의 보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 생에는 반대의 성격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성격이 내가 너무 내향적이라서 남들에게 힘들게 하는 점이 없는지, 또는 내가 너무 외향적이라서 남들을 무시하는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정하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